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이 엄마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유아 한자 교육에 대한 제 경험과 노하우입니다. 여름이 TV가 영재교육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자 교육이 영재 아동에게만 가능하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엄마표 교육을 열심히 실천하고 계신 우리 많은 엄마 아빠들에게 아주 어린 나이부터 한자 교육을 하면, 한자를 배우면 어떤 점이 좋은지, 또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아이에게 한자를 가르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취학 전 엄마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영어, 독서, 수학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마표 영어에 대한 책도 읽고 영상도 찾아보고 또 온라인 카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좋다는 여러 유명한 전집들도 구입해보고 또 다들 한다는 수학 교재 이런 것도 구입을 해서 우리 아이의 속도에 맞게끔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자, 이처럼 엄마표 영어, 수학, 독서 이런 것들은 아주 온라인상에 정보가 차고 넘쳐요. 마음만 먹으면 아주 다양한 컨텐츠를 찾아서 시도해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고 내 아이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또 각자만의 스타일로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자 교육, 특히 유아 한자 교육에 대한 컨텐츠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애써 검색하지 않으면 별로 노출이 되지 않죠. 자연스럽게 노출되지 않고요. 초등 한자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컨텐츠가 있지만 유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본 것이 없습니다. 이 열정적으로 엄마표 교육을 실천하시는 부모님들이라 해도 일단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자 정도는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일단 없으세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영어에 대해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도 그랬지만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또 많은 시도를 해보는데 반해서 한자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떠올리지도 못하고 또 떠올렸다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고 이제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한자 급수시험 공부 급하게 시키고 그렇게 해서 급수 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영영 한자와 멀어지는 이 정해진 루트, 이걸 깨어야만 내 아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어로 학습을 하고 또 한국어로 밥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아이가 충분한 의사소통 능력과 또 종합적인 이해력, 그런 논리적 사고력을 갖춘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 문해력이 떨어지는, 요즘 세대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반드시 한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세대도 사실은 한자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잖아요. 제 친구들도 다 한자를 잘 모르고 그 중에서는 자녀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도 우리 세대는 문해력 문제가 대두하지는 않았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과 지금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해력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죠. 일상의 대화 그리고 자연스러운 글 읽기를 통해서 문해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한자를 모르면 이 언어 생활의 깊이가 조금 얕아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문해력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환경, 즉 주변 사람들, 공동체 속에서 대화와 소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리고 또 활자와는 아주 거리가 멀어진, 게다가 이제 인간의 사고 영역까지도 AI가 대신 맡아주고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은 점점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물론 저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문해력이 점차 형성될 것이고 따라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받아들여야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에서 우리는 언제나 갑작스러운 그런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더 창조적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그동안 인류가 축적해온
그런 노하우와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최대한 전달해 주려고 애썼고, 또 그런 바탕에서 새로운 사고방식, 또 행동 양식이 창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통적인 개념의 문해력 상실을 안타까워한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가능한 어떤 인간 능력의 발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죠. 자, 우리 아이가 그런 능력을 잃은 채로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또 물론 가까이는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 학교 생활 적응 잘해야 할 텐데, 또 좋은 대학 가고 원하는 직업을 얻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좀 더 지성인으로 어떤 많은 부분 이제 AI가 인간을 대신할 건데, 그런 AI의 작업 결과를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고 개선하고, 그래서 그런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우리 아이가 그런 리더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가 다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해력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인에게 필요한 문해력, 그것을 높이기 위한 방법,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자 교육의 부재가 문해력 저하를 가져온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문해력 증진을 위한 처방으로 한자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면역력, 항상 장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데, 유산균을 먹지 않아서 장이 나빠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복합적인 그런 이유로 스트레스라든가 또 건강관리 잘 안 해서 장이 약해진 것이지만, 그럼 이미 약해진 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산균을 정기적으로 섭취해야 되겠죠. 의식적으로. 자, 한자 교육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바로 문해력 저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유산균 역할을 하는 교육이 바로 한자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다른 컨텐츠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한자 교육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자 교육 초등학교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많이 늦었다, 또 한자 급수 따는 것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늦었더라도 시작은 해야겠지만요. 한자 교육은 언어 감각을 익히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언어 감각이죠. 만약 우리 아이가 4살이고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는데, 이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영어가 없다. 아, 여기 보내도 되나?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그리고 아이가 5살인데 어린이집 영어 수업에 이 어린이집은 원어민 선생님이 없다. 그러면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어디 다른 데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영유를 다니잖아요. 또 많은 부모님들이 기관에서의 그런 교육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집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영어책도 읽어주려 하시고, 또 내가 못 읽겠다 하는 분들은 세이펜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들려주려고 하시잖아요. 한글책도 마찬가지고요. 책 읽기 많이 해주시죠. 어차피 초등학교 가면 영어 배우는데 한글도 초등학교 가면 배우는데 미리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각자 그 부모님들마다 교육 철학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한국의 부모님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한글 배우고 영어 배우면 좀 늦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떻게든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최소한 7살이라도 시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언어 발달의 황금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이미 5살이 되면, 5살에 갑자기 영어를 하라고 하면 엄마 나 영어 하기 싫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외국어가 이미 불편한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더 어릴 때 영어를 익숙하게 해주려고 최소한의 어떤 흘려듣기 이런 거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시작하면 영어는 공부가 아니고 생활이 되고 놀이가 되고, 또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영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사실 엄마표 영어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아이들의 두뇌,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어른과 다르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영어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한 것은 한자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더 어릴 때 가르칠수록 아이들은 한자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이가 어떻게 한자까지 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우리가 한자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중국인들은 모두 한자를 합니다. 중국의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한자를 익히죠. 보통 만 4세 정도부터,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만 6세, 이제 중국에서는 만 6세가 그 입학하는 표준이니까 이제 그때까지 2년 동안 기초 한자를 배우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년에 맞게끔 이제 한자를 계속 배워 나가다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면 이제 웬만한 글은 다 읽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만 4세면 한국 나이로 5살인데요. 중국도 최근에 워낙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만 4세가 뭐냐, 태어날 때부터 가르친다, 이런 부모들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아이들은 다 영재고 천재라서 그런 어린 나이에 한자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게다가 한국에서 한자 배우기는 훨씬 더 쉽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반드시 한자를 정확히 쓸 필요가 없거든요. 또 이 한자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글자의 음과 뜻만 외우고 한국어 어휘에서 그 글자가 어떻게 쓰이는지만 알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아이들이 모국어 어휘를 익히는 속도는 정말 놀랍죠. 자, 영어의 경우에도 일찍 시작한 아이들은 처음에는 더디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그렇게 어휘력이 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자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면서 그렇게 외웠잖아요. 이제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한자라는 건 어느 정도 글을 쓸 수 있게 된 다음에 그때 가르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자도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 뭐 강아지, 토끼 이런 단어들 말로 배우는 것처럼 한자도 구어로 시작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한자를 아주 일찍부터 익힐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자 교육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늦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한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한자를 가르치죠? 자, 이건 제 생각인데요. 많은 학습 콘텐츠가 대체로 초등학생용이고 한자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좀 일찍 시키고 싶으신 부모님들이 간혹 있다고 해도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서 그런 콘텐츠를 소화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나이까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마법 천자문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한자 학습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강조했듯이 한자 교육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러려면 이 유아를 위한 한자 학습 교재가 없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직접 한자 교육을 하셔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건 제가 처음에 엄마표 영어를 해보려고 그 유명한 새벽달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부모가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엄마표 교육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성과였어요, 사실은. 물론 그 작가분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었지만 어쨌든 영어를 잘 못하는 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컨텐츠의 도움을 받아서 또 엄마표 영어를 충분히 실천할 수 있거든요. 또 많은 부모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세대, 그리고 좀 더 젊은 엄마, 아빠들, 문해력이 그다지 문제된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 감각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일이라든가 중식 같은 뭐 그런 정도는 아는 이제 그런 세대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정도의 감각으로 출발해서 이 한자 벽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한자를 접하게 하고 또 그걸 옆에서 엄마 아빠들도 보고 익히면서 그 정도 수준의 한자를 아이가 일상에서 한국어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이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도 자연스럽게 한자 실력이 늘고요. 한 200~300자 정도까지는 부모도 같이 한자를 어쩌다 보니 외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와요. 이제 그 다음 아이가 한글을 깨치고 또 한자를 스스로 익힐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자, 그럼 이제 벽보라든가 뭐 이런
또 제가 사용했던 한자 카드 뭐 이런 걸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가 스스로 그 한자의 음과 뜻을 읽고 외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가 아는 한자가 부모가 아는 한자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때부터 부모의 역할이 정말로 더 중요해집니다. 자, 아이는 한자의 모양, 뜻, 음을 외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외우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한자의 뜻, 그 뜻을 나타내는 한국어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해가 안 돼도 일단 그냥 외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한자의 뜻과 음이 한국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자, 그리고 그 한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부모가 알려줘야 해요. 자, 그럼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해?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끌어주면 아이들은 어느새 스스로 한국어 어휘의 많은 부분이 한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의미가 담긴 소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또 새로운 어휘를 만났을 때 그러한 방식으로 의미를 추정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또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에게 질문도 하게 되고요. 자, 자세한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관해 원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에서 소화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한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중고등학교 때 어떤 제대로 된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들, 이런 견해들이 많은 부모님들 또 현장 교사들이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지만 그러한 요구가 실제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아마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에 그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도 한국고전번역원 김원종 원장의 그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또 한글 가르치기도 어려운데 한문을 강제로 하라고 하면 난리가 날 것 같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한 일이 있었죠. 자, 아직 한국인들 정서에 학교 교육에 편입이 되면 강제로 한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어를 강제로 하고 수학을 강제로 하고 영어를 강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좀 힘들어도 꼭 필요한 과목이니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자, 초등학교 때 한자를 배우더라도 그게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오히려 초등학교 때 학생들이 학습에 대해서 부담 없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아이들은 학교 밖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것이고 또 사교육을 오히려 줄여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또 어휘력이 부족해서 중고등학교 때 학습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도 아주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공교육에서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우리 아이 문해력 증진의 황금기를 놓치게 됩니다. 아이 한자 교육 급수시험 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생활 속에서 한자를 가까이 하며 즐겁게 익힐 때 우리에겐 어려웠던 한자가 아이에겐 놀이처럼 쉬워지고 앞으로 평생 한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어휘력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개념 이해력을 가진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를 쉽게 배우는 것은 덤이고요. 자, 다음 편에서는 제가 실제로 우리 여름이 한자 교육을 어떻게 해왔는지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노하우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